잠시 후 무익하고 덜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57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박절래입니다. 이번 새하야 겨울을 맞이하여 대구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오늘은 새해죠. 12월 9일입니다. 네? 오, 그런 거 밝혀도 되나요? 지금 새해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이 한 시간만 뉴스를 안 봐도 세상이 바뀌었어요. 엄청 뒤처집니다. 네. 대화를 못 따라갑니다. 지금 이 뉴스를 정말 한 시간만 못 봐도 딴 세상에 있게 된다 보니까 녹음한 날짜를 이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 발 늦은 방송을 지향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예정대로라면 1월 3일에 업로드 될 방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가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지난 정권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한참 선거철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요? 네. 정말. 아니 그래서 몇 번 얘기했었지만 뭐 그 시대는 아직도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진짜 저희 뭐 한 40년 전에 사람이 전화 와서 아직도 혹시 계엄 중인가요? 하면 맞다고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참나. 계엄이라니. 아직도 계엄 중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계암도 알고 예전에 계암나무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정말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계엄이라니. 와,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1월 3일에 업로드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물으면 지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면 새로운 세상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발. 네. 제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례적으로 오늘 녹음 날짜를 밝힌다. 맞습니다. 지금 12월 9일 현재로는 그 한시성을 가진 분들이 2명이서 그렇죠. 지금 뭔가 네, 일을 꾸미려고 해서 두한시라고 하더라고요. 두한시. 네네. 두한 씨가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네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평등해진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되게 의외로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지금. 네가 뭔데? 사실은 정말. 지금 되게 막 뭔가 할 말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조롱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많지만 이게 방송에 올라갈 때가 되면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하지 못한다. 이름을 바꿀 걸 그랬어. 한양에 사는 네가 뭔데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지난주 월요일에 이걸 녹음했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뻔했어요.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할 뻔했네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으로 이제 뭐 이미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한 주에 방송 2개를 업로드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전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100만 유튜버들이 지금 호회를 찍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맞출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보통 이제 안 하던 업로드 막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업로드를 2개를 했어요. 왜냐면 미리 녹음을 해놨는데 더 있다가는 너무 옛날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일주일에 2편이 올라가는 일이 생겨버렸고 사실 이 방송도 원래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사실 1월 말쯤에 올라갈 거였는데 그냥 한 주에 2개가 올라가면 이제 1월 초에 올라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주 바뀌어 있을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저희는 지금 정부랑 되게 발맞춰서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네. 과거에서 온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왜 저 얘기를 지금 하지? 뭐 이렇게 마치 대통령의 담화를 들었을 때 듣는 느낌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담화?
이게 담아요. 쇼츠 아니었냐, 쇼츠. 그거 프리미엄 아닌 분들은 못 보는. 실제로 사실 제가,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일 건데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시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이제 얘기 드려요. 실제로 제가 담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대국민 담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거 기다리는 잠깐 분도 계시는구나. 잠깐 정지를 해놓고, 정말 잠깐 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뭘 하고 와서 그냥 바로 플레이를 했는데, 안 하는 거야. 네.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하면서 다시 돌려봤더니 끝났더라고요. 어허. 지금은 잠시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너무 방심하셨다. 너무 방심하셨어. 그렇죠. 2분이나 비웠나 봐요, 자리를. 정말 가서 잠깐 차 한 잔 가지고 왔더니 안 하더라. 왜 안 하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그랬던. 내일 하나 또 이분은 또 말 바꿀 수 있으니까. 연기했나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방송이 시기에 안 맞으면 뭐 빨리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하나를 일주일에 2개 올리고 했던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뭐 재녹음을 하거나 하면 되지. 12월 9일에 녹음하면서 왜 그런 거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까봐 제가 또 정말 그 단 한 명이라도 저희 업로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신 분,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주행을 몇 명이나 했는데. 정주형이요. 정주영 씨.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이 김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기네요. 뭐 자꾸 빠뜨리시면서. 정주영 씨가 이김에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삼김 아니었나요? 삼김.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는 거 맞나? 이번에 꼭 떼셔야 될 텐데. 요즘에 삼김은 삼각김밥인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삼각김밥 얘기하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김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삼김. 지금 계엄이 지금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엄이 얼마 전이었어요. 계엄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서울에 진짜? 봄이 올까요, 과연? 정말. 그래서 뭐 시대가 참 따라잡기 힘들다, 요즘. 이렇게. 사실 계엄도 사실 우리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3시간 진짜. 반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날 일찍 잠드신 분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그런 사람이랑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이 일어났다가 계엄이 사라졌어. 끝났어. 헤어졌어. 이게 그게 뭐였냐, 뭐가 달라요? 잠시만 해놓고 이제 차가 듣고 왔더니 아니 그리고 왜 심지어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일찍 주무시고 그렇지. 새벽에 일어나셨을 거야, 3시 4시쯤에. 근데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지.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단톡방 중에 어떤 곳에서 난리 났죠. 그 사이에 막 무슨 일이냐 막 서로 얘기하고 뭐 난리 났는데 아침에 누가 일어나서 자기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 일찍 잤는데 무슨 일. 심지어 싱가포르는 또 시간도 좀 초저녁이었을 텐데. 아니 1시간 차인데 뭔 또 초저녁이니까. 그렇지만 많이 다르죠. 그건 저녁, 우리는 밤이었거든요. 거긴 저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누군가는 그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진짜.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뭐 단톡방이랑 뭐 난리 나고 뉴스랑 뭐 난리가 나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야말로 정말 머선 일이고 이거 완전 이런 일. 네, 실제로 어떤 외신 기자도 이거 내가 여기 있어서 되겠나, 이거 피신을 해야겠다, 너무 위험할 것 같다, 이거 계엄 군인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제 좀 스물스물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기자로서 너무 긴박하고 막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까지 있었는데 매일매일 지금 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나라의 방송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제일 특종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자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나서 빨리 고치려고 했는데 복사기 AS가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그 계엄 해제가 더 빨랐다고. 고양이 더 빨랐다고.
지금 개헌 관련돼서 이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태결이 더 빨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한국 유명하잖아요. 빨리빨리. 와 정말 이게 정말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계엄이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빨랐던 게 필리핀 3일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거를 견딜 수 없어. 네, 우리가.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속도전에서 뒤질 수 없어. 근데 절대 그럴 수 심지어는 3시간 반인데 사실 우리가 직접 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좀 왜 저러냐고. 그 국회에서 막 왜 의장 저거 빨리 안 하냐. 우리 성질대로 했으면 30분 만에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도 늦다고 맞아. 그리고 일부 민주당 그 의원들이 이렇게 막 시간 공개하는 거 봤더니 뭐 경찰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어떤 분은 담화를 시작하시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담화를 하고 있는 순간 출발했다고 하시죠. 와. 이제 밑에 자막이 계엄 뜨기 도잖아. 이 시간에 저 인간이 왜 나왔나. 일단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일찍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무슨 39분인가 37분인가 도착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국회에.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부터 청문회나 뭐 이런 데서 조금씩 얘기가 나와서 아유 뭐 오랜만에 그런 단어 좀 뭐 그래 조심해야지 뭐 이런 정도. 조심해야지. 그래, 저는 기똥으로 듣지 않았었어요. 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 21세기의 계엄이라는 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과거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게 막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한다는 게 조건상 너무 어려운 거죠. 그게. 그리고 실제로 군인 그 어떤 부대 중에서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냥 근처에서 배회하고 회전가스 라면 사 먹고 이랬던 부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내가 계엄군이 되겠다고 그거를 총 들고 나설 수 뭡니까 도대체 진짜. 네. 그 이제 제 친구가 그날 이제 자기는 너무 무섭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 소년이 온다. 작가님의.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계엄하고 하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와 막 이제 상을 휩쓸었던 그리고 지금 막 수상을 하고 있는 노벨문학상의 그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더욱 현실판으로 보여주려고 이런 게 아닌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최근에 보고. 바로. 그러니까. 정우성 스캔들 때문에 이제야 그 영화를 알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제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우리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 같냐. 제가 이제 그 심리학이라고 상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해석을 좀 해줘봐라. 이 사람의 심리를 좀 해석을 해줘봐라. 그래서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똥멍청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심리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존재에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정말.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으시기를. 그땐 그랬지 뭐 이러면서 듣고 계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몇 대 몇으로 이기고 난 뒤에 보면은 좀 즐겁잖아요. 그때 아찔했는데 저러고 난 뒤에 이기잖아 하면 재밌으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우리 그때 열심히 했지라는 것과 특히 국회에 그 당일날 몰려가신 분들은 진짜 이게 무슨 진짜. 누가 예고를 해도 그때 모이자 해도 그 시간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 텐데.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다가 애가 타서 내려서 뛰어가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버스 앞에 앉아버린 아저씨들. 누가 그 얘기 하셨던 게 진짜인 것 같아. 시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 근데 그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다들 날도 추운데 달려가가지고 참 정말 대단하다.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지. 진짜. 정말로 군대가 왔었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인데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하는 시기들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꾸역꾸역 참고 있었던 것일 뿐, 다 보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딱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릴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어쨌든 다수의 국민이 표를 줬고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근데 참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는 정말 참지 않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한 지금 15년째 살고 있고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좀 꽉 찬 15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국인이었던 게 부끄러웠던 시기가 한 딱 3번 정도 있어요. 왜 다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 힘들었죠, 그날도. 그날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 힘든 날로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진짜 그날 저녁에 지금도 기억나요. 저녁에 휴대폰을 계속 이제 새로 고침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안 올라가는 거지. 얼마 차이 안 나는 그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엄청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출근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같은 직원 중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직원애가 있었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네 되고 나서 좀 됐을 때인가 보다. 뭐 약간 지났을 때. 너네 그 여자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 하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자 대통령.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니까, 여성 대통령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이 아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고 있어? 라고 나한테 묻는데, 난 이 직원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과, 근데 나는 박근혜를 안 좋아하는데, 이 마음이 싸우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 원래 그 전에도 국회의원 되게 오래 했고 정치 오래 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내가 평가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게 난 참 싫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부끄러웠을 때가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어요. 근데 윤석열 씨. 그쵸. 윤석열 씨가 당선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분명히 뻘짓을 할 것이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여러 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 날 가서 바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미리. 미리 난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정말 여러 번 뻘짓하시던 분이 이제 정말. 여기 계엄까지 하시게 됐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뭐 법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또 본인의 어떤 걸리는 건 교묘하게 피해가나 보다. 법을 어기는 것은 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내란죄가 웬 말이야.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해도 이게 사실 탄핵으로 가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정말 무능하다가 되게 컸으니까 진짜 쉽지는 않겠다. 내려오게 만드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시기도 되게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셀프 탄핵. 그러니까 지금 12월 9일 현재 시점으로는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도 이게 중대한 범죄인 거 알고 10년 이상 또는 뭐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상대편 야당 대표가 어떤 법정으로 위기에 처할 때까지는 계기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참 비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은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난 그러니까 비겁하기도 하고 난 참 멍청한 짓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정치 인생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이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오히려 여기서 치고 나와야 다음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멍청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정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새하야 겨울이 왔습니다. 아까 이제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 두루뭉술도 아니게 많이 하긴 했네요. 사실 원래는 두루뭉술하게만 하려고 했는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1년 내내 얘기하던 거 연말에 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좀 몰아서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빨리 녹음한 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 여행 가는 일정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일정이 있어서 아마 이 편이 올라갈 때는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설명을 건전 이거네. 자다 일어났더니 계엄이 됐다가 계엄이 해제된 상황일 수도 그런 있겠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어요. 오호, 그러면은 청와대 이모 대표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겠네.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또 약간 재밌기도 하네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국과 멀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희가 정말 되게 어정쩡할 때 시기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진짜 휴대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켜졌어. 저 세 명이서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그대로 엊그제 봤더니 뭐 전 세계에서 그 교민들이 시위에 나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2차 계엄이 내려져서 한국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대통령들이래. 대통령들이 맞다. 여러 명 있죠 지금. 맞아요. 원래 2명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실제 여러 명이 있으니까 네. 지금. 원래 2명 있었는데 2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네. 대통령. 요즘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연결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어떤 연설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다시 보는 게 아직도 좀 마음이 참 그래가지고 영상을 잘 안 보거든요. 있어도 잘 안 보는 편인데 떠서 이제 요즘은 기분도 참 그렇고 해서 그 영상을 받은 어떤 연설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우리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본인은 건배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건배지. 역시 건배지. 네. 그래서 나는 건배지에 연연한 적이 없어. 그래. 누가 검은색 배지에 연연하겠어. 네. 황금색은 돼야지. 황금색. 그렇죠. 황금 배지는 돼야 되는데 이거 건배지는 좀 그래서 아니지. 건배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건배지에 연연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좋은 말 할 때. 네. 자, 그러면 오늘 오프닝이 길었네요.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작품은 해외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작품인데요. 아마 제목을 들으면 많이들 아실 만한 만화 영화로도 방영이 되었던 그 유명한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 정말 많이 울었지. 네, 이게 특이한 것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군요. 근데 물론 우리 청취자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해요. 다 연령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웃긴 거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산말리라는 단어가 너무나 향토적인 단어여서 뭐 몇 마일이라든지 몇 킬로미터도 아니고. 근데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 일본 맞아요. 근데 이게 원작에서는 엄마 찾아 삼천리래. 맞아요. 그런데 일본의 리가 우리보다 10배예요. 그러니까 그 리의 그 단위가 달라서 원래는 3,000리인데 이제 우리는 30,000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길이의 차이도 있었고 3,000리 자전거가 또 그래서 엄마 찾아 삼촌이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는 산말리까지가 안 되는데 하도 헤매가지고 산말리를 넘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막 너무 보는데 애가 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 뭐 고구마 이런 표현 쓰듯이 이게 좀 너무 심했다 작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한참 이렇게 쓰여지던 그 배경의 당시 이탈리아는 너무 국가가 혼란했대요. 우리는 또 국난 극복 전문가 국민들로서 그런 거 뭐 바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탈리아는 그런 시민들이 안 계셨는지 안타깝게도 그 국난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요즘에 되게 재밌는 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지금 해일 조선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국난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고 그래도 살아남았으면 이거 이력서에 한 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계엄 경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밑에 또 딴 사람이 댓글에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라 가지고 한국에서 그 정도 경험은 운전면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국난 극복을 못한 이탈리아 제노바 이야기입니다. 항구 도시인가 봐요. 우리의 뭐 서울, 인천 이런 부산이나 인천처럼. 근데 이 서울이야? 서울에 바다에 있는 거 맞죠? 그 커다란 거. 언제? 항구 도시가. 그런데 한바다. 제노바라는 곳이 너무 막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던 시기의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당시 19세기 이 불황일 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해외로 나갔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꼬마 아이의 가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엄마, 아빠, 형, 그리고 이 꼬마 이렇게 잘 지냈는데요. 문제는 아빠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막 공장에도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주된 일이 뭐 뭔가 무료 진료소 이런 데서 뭐 일을 하셨나봐요. 의사는 아니신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어서 당연히 무료 진료소 이러면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착하시긴 한데 경제력이 거의 없는, 경제적으로는 좀 무능한 아빠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메우려 했는데 제노바 전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어디서도 돈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굉장히 씩씩하신 어머니가 그럼 내가 갔다 올게 하고는 아주 먼 나라로 돈을 벌러 가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당시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벌어 가던 시기였대요. 한 30%가 외국인이었고, 당시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해외 노동자로 그렇게 생활하던 시기여서 당시에 이제 어머님께서 결국은 배를 타고 가시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 막내 녀석한테 많이 마음에 안 됐겠죠. 그래서 엄마 잘 다녀올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 가족이 착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는 도저히 어떤 길이 안 보이는. 항상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차라리 온 가족이 가거나 좀 이상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결국 엄마가 떠나셨고 아빠는 또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참 엄마에게서 오는 편지만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지냈어요. 아빠가 읽어주시고 엄마 잘 계신단다, 다행이다. 누구누구시네 집에서 이렇게 좀 일을 거들어주면서 지내신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가정부처럼 그곳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신데 괜찮은가 봐 라고 했고, 심지어 엄마가 한 3개월쯤 되었을 땐 돈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좀 빚에 시달리던 아빠가 돈을 조금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고 빚을 조금 갚았을 뿐, 그런 식으로 지내야 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또 6개월, 9개월이 지날 무렵에 이제 늘 연락 오던 엄마에게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이걸 어찌하면 좋지라고 했고 아빠도 황망해했지만 다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녀석이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엄마한테 가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배에 숨어들어서 가고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뒤에 펼쳐집니다. 너무 우여곡절이 많아서 한 열 몇 가지, 큰 것만 얘기해도 열 몇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얘가 막 어떤 공연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돈도 모았는데 또 뭐 어디 뺏기고 막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결국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에 숨어 들어가서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너무 심하게 고구마들이 이제 펼쳐져요. 그리고 드디어 배에 올랐고 아르헨티나에 가면 엄마를 바로 찾는 줄 알았죠. 이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가면 되나 보다. 아르헨티나만 가면 엄마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순진한 마음에. 그리고 그 먼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당연히 멀미도 하고 막 메스 꼽고 했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 꼬마가 이 순진한 아이가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좀 3등 칸에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얘를 잘 보살펴 주시고 잠을 재워주시고 멀미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유 없는 온정을 베푸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로.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정말 친할아버지처럼 자기 외할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는 할아버지와도 헤어지고 그냥 이 길로 막바로 이제 엄마를 찾으면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편지가 올 때 그 아저씨네 집 주소가 있었으니까 얘도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얼른 찾아가면 되겠다 하는데 또 이 와중에 또 이제 고구마가 막 속출해요. 갔는데 뭐 이제 막바로 도착하지 못해서 또 딴 데서 또 돈을 벌어서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속출하는데 딱 돈을 벌 때쯤 되면 뭐 빼앗기거나 하여튼 정말 막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건강이 악화될까봐 네. 암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얘기를 그냥 다 줄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드디어 주소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편지 늘 오던 주소인데 우리 엄마 왜 안 보이지? 이 주소 맞나 했더니 얘야 너 언제적 주소를 보고 왔냐? 여기는 지금 6개월 전부터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저는 지금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왔고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없다면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했는데 그러게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나는 전에 살던 사람 연락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남의 나라에 와서.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도와줍니다. 이 아이를.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다. 엄마가 너한테 보내려던 편지가 있을걸? 하면서 이제 찾아주는 일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왜 우리 엄마 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지? 나한테 도착하지도 않은 편지를? 알고 보니 그동안 엄마가 편지를 보내달라고 좀 부탁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안에 있는 돈 때문에 그만 탐이 났던 거죠. 정말? 그래서 돈을 가지고 편지도 붙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편지에 대해서는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편지는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대박. 그러고 있는데 모아둬서 뭐 하겠다고. 그냥 이제 편지까지는 버리지 못했나 봐요. 너무 애틋해서. 근데 이제 그 돈은 자기가 써버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아저씨가 거의 불황자처럼 노숙자인 상태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뭐 꼬박꼬박 모아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탕진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짜증나는 그 아저씨의 대목이 이제 한참 동안 이어지는데 이 아이는 그것도 모른 채로 엄마 편지만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놈이 조금 미안했는지 얘한테 그냥 엄마는 사실은 지방도시에 계셨는데 수도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냥 수도로 가는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차비 정도를 이제 그 놈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온갖 데를 헤매다가 결국은 그냥 그 아저씨 말을 믿고 엄마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딘가에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가장 도심으로 또 가기도 해요. 그러다가 참 또 희한하게 이제 엄마가 이제 원래 일하셨던 그 주인집에 심부름 하던 녀석을 또 만나는 거죠. 너무 다행히도. 이제 햇볕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아는데? 그 제노바에서 온 아줌마, 너 알아? 하면서 얘기를 나누더니 알려준 거예요. 얘가 덕분에.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그럼 또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정말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직전에 다다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안타깝게도 그 주인집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져서 조금 더 힘든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집을. 엄마의 주인집도 상황이 어려워졌구나 하면서 얘는 좌절하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실망 따위 개나 줘버려 하면서 얘가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는 계속해서 그 주소를 향해 이제 걸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그 나쁜 놈에게 받았던 돈도 다 썼고 해서 어떤 지나가는 마차나 뭐 지나가는 차에 이제 좀 몸을 싣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이 집 엄마까지 찾아주진 않잖아요. 그냥 가다가 큰 길에 내려줄게 이 정도였고 나중에 정말 막 발에서 피도 나요 얘가. 막 너무 속상한 장면들이 정말 이 아동리에게 왜 이런 주인공을 힘들게 할까 하는 정도의 뭔가 이 국가가 힘들어지면 애들이 제일 힘든갑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산말리라고 하는 기나긴 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고생이 너무너무 역경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울어요. 근데 너무너무 긴 역경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거 듣는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눈물을 머금고 몇 번이나 좌절을 하면서 이거 한 진짜 7, 8번 이런 일을 겪거든요. 그리고는 좌절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역경만 겪고 좌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물어물어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면서 이곳이 맞겠지 하고 갔는데 또 아닌 곳도 있고 그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던데 이 말만 듣고도 이제 가요. 어쨌든 엄마를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고생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그 시절에 이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한 푼도 없던 와중에 배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자기를 막 멀미도 낫게 해주고 했던 그 정말 이유 없이 온정을 베풀었던 할아버지 만난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 배에서 봤던 그 아이 아니냐 해서 할아버지 하면서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막 어리광을 피우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정말 여기서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했는데 할아버지도 사실은 막 돈이 많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소문을 듣고는 엄마가 계시는 그 어떤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 진짜 서울에서 뭐 진주, 부산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는 걸어갈 수 없을 텐데 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할아버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저녁을 먹는 그런 곳에 이제 얘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들 이제 일하고 지쳤고 오늘 피곤할 테지만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 아이는 내가 배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엄마를 찾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해외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꼬마가 이렇게 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다들 방금 이제 술과 안주를 사고 받았던 동전 정도는 이제 이 아이에게 베풀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폐도 주고 해서 여전히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행히 이제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떠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발에 피가 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냥 어른들의 소소한 어떤 배려, 이 아이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아이가 느끼죠. 왜냐하면 타국에서 좀 더 나쁜 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기치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어수룩한 이 아이를 괴롭힐 수도 있을 텐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른들이 그냥 이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다는 그 사연 하나만으로도 도와주려고 되게 애써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언젠가 이유 없이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성장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지방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로무로 이제 가는 거죠. 늘 이제 편지에서 보았던 아저씨 M자 성을 가진 아저씨가 이 동네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얼마 전에 이사 오신 그 집이고 네, 경남 창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말만 하면 다 아는 그 아저씨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구속됐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그 황금폰 때문에 난리 났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제 그 집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보다 듣기 싫은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것은 바로, 지금 되게 많이 아프시다던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생각지 못한 말이었고,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고, 그냥 엄마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너무 이제 절망적이어서 그래도 역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엄마를. 엄마가 몸져 누워 계셨어요. 정말 창백해져 있고 엄마가 원래 조금 건강한 체질이 있는데 타국에서 고생도 하셨을 거고 일도 막 쉬지 않고 하셨을 거고 얼른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셨을 거고 또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먼 타국에서. 근데 정말 이 아이를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는 엄마가 이제 용기를 내셨어요. 조금씩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런 지방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지만 이 장면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도 그래도 자기들은 집 주인이니까 뭘 팔아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탈리아 제노바로 갈 수 있게끔 여기가 아무리 그래도 좀 돈을 버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것을 깨우침을 주면서 이제 가는 배편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엄마와 이 꼬마는 자기들의 이탈리아 제노바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놀랍게도 네,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할지. 내가 진짜 옛날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다시 보는 거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여러 편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 기분이 별로였어요.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지. 그 독자층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인공을 어린이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뭔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뭐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 틀로 하고 하니까 그랬을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동 학대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 찾아서 이 어린 애가 가는데 아빠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해. 아니, 그 주소로 엄마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그리고 두둑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럼 가면 적어도 뭐 가서 어디를 일단 가서 뭐 묵으면서 뭐 거기서 뭐 찾으라든지 뭐 뭔가 대책이 있고 애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게 냅두면 어떡하냐는 거고. 그렇죠. 얘는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리고 이게 애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가게 된 이유가 엄마가 연락이 끊겨서 가는 거잖아요.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와서. 그러면 아빠가 먼저 걱정을 해야지. 이 부인이 가서 그 먼 타국 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애를 보내서 어떡했다는 거야 지금. 아빠 좋아한 거 아닐까요? 내연녀. 재혼한 거 아니야 재혼. 딴 사람.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이렇게 집에 못 들고 올 수는 없어요. 엄마 막 나와가지고 돌아왔더니 딴 여자랑 살고 있어. 너무 되게 슬픕니다. 많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그런 내용을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약간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근데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아니 근데 모두가 다 행복해. 그럼 그 다음 편이 궁금하냐고. 안 궁금하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뭐 해야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편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이건 기본 원작이 아마 만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화나 소설이 원작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시리즈물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계속 끌어야 되니까 그런 막장적인 요소가 있어야 보죠. 이게 뭐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마냥 행복하면 다음 편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애니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 애니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소소한 갈등들이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본성을 건드리면서 살짝 건드리면서도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통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보다 탓을 남에서 찾는다든지.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시기 질투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렸던 그런 애니였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갈등들이 그렇게 좀 빨리빨리 해결도 되고. 그게 최근 거 아닌가요? 아, 최근 거 아니에요. 한 2010. 그러니까 그 정도면 최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애니가 나온 거는 뭐 70년대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내용도 되게 다양화되어 있고 또 완성도도 높아져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막장의 느낌이 좀 더 극대화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재미를 끌어내는 것이 어려웠던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좀 퀄리티가 낮았던. 아니 저는 이 만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노래도 사실 좀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 고구마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엄마를 만났다는 마지막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기억되진 않아요. 어린 그 당시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봤을 수도 있는 건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엄마 찾아가네. 이런 거 겪었네. 힘들었겠네. 근데 또 누가 도와줬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에피소드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지. 그래서 그 고구마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있고 또 해결되고 또 갔는데 없고 또 갔는데 오고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엄마를 만나서 행복하게 뭐 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어린 마음에 좀 쉽게 그때 왜 무슨 동화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발목 자르는 것도 있고 저는 그 처음에 전래동화 얘기 다뤘을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까지 발목을 자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접해오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구나. 이게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본 게 작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보였던 게 아닌가 그냥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편 한 편 보게 되니까. 근데 그 한 편에서 어쨌든 어떤 에피소드들이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 아이가 문제를 경험했지만 또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뭐 해서 이제 뭐 되게 그런 헤쳐나가서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엄마 찾아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 그지, 한편이 예. 어쨌든 해결이 되니까 그날의 갈등이 그날 해결이 되니까 보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고 나름 보다가 아 해결이 됐어 이제 그래서 재밌었다 이제 뭐 이렇게 내일은 만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보게 있겠죠. 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돈 잃어버려, 그리고 뭐 사기 그 아이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아씨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이 내가 어린이로서 어린이의 그 만화를 볼 때는 어떤 주인공으로 보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른이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지, 보는 그렇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시에 만화 영화일 때 30%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오. 전 국민이 보는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아까처럼 뭔가 좋은 어른을 만나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일도 있고 어떤 날은 막 속상한 일도 있고.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단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걸 다 보려니 뭐야 하루에 그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말이 되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은 마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잘 끝날 거야. 아이는 반드시 엄마를 만날 거야. 전에 어떻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는 일이 있었는데 4살, 5살 아이들한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했더니 물 주면은 새싹처럼 자라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한정 희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 거죠.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막 절망일 리가 없어. 절망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에 익숙해서 왜 또 저런 일이 벌어져서 짜증나 이런 이제 좀 더 빨리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벌어지지 않은 고통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점점 들면 그런 게 애가- 많았지. 그리고 애가 뭐 예를 들어 혼자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와 그러면 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해코지 살려가면 어떡해.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 심지어 그 배에서 할아버지가 도와주는데도 뭔가 있을 거야. 저 할아버지. 저 나중에 저럴 리 없어. 아니야. 막 저렇게 그냥 도와준 사람이 어딨어. 막. 심지어 저는 아까 할아버지께서 돈을 해주시기 위해서 뭐 거기 데리고 갔다 할 때도 저기 가가지고 또 이상한 거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 왜 그 어른들의 뇌의 회로는 자꾸 이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 정말 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엄마가 떠난다고 할 때부터 왜 굳이 엄마 혼자 떠나? 엄마 혼자 가서 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리고 갔어. 아까 중간에 엄마가 이제 만났을 때 엄마가 편지 안 읽으셨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와서 되게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엄마가 지금 몇 달째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 요소들마다 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게 근데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진짜. 아이가 그렇겠네. 바라보는 것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되게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을 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저 상황에 저렇게 하면 어떡해. 저렇게 되면 어떡해. 이게 정말 하루 욕하고 있다가 이게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아마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 청소년 여자애가 뭘 누구를 따라갔으려고 그랬나? 뭐 아무튼 뭐 이런 거 집을 나가려고 그랬나? 뭐 아무튼 뭔가 그런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또 어른이 얘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를 보고 왜 어린 사람들이 위험한 줄 아냐? 너네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상상력이 뭐냐면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상상력이 얘네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누가 밥 사서 줄게 그러면 얘는 그냥 호의로 받는다는 거지 그거를. 근데 어른들은 뭐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반면 아이들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뭐 해주시려는 좋은 분이시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대화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불편감 없이 이걸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근데 그렇잖아. 요즘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교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게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건 많이 그렇겠죠, 당연히. 봤기 때문에 쌓여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나빠봐야 뭐 얼마나 나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나이대별로 에이, 되겠나 하는 게 조금 어른일수록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뭐 안 되면 어때? 될 때까지 하면 되지 하는 게 조금 더 어린 나이일수록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집회에서도 그 말이 뭐 실망 따위 뭐 개나 저버려 하는 그 어린애들의 말도 우리는 저 애들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몰라. 또 나 끝까지 안 해줄 거야. 쟤네 다 정말 싫다. 이렇게 벌써 그걸 생각하는데 뭐 오히려 처음으로 이 일을 겪는 친구들도 8년 전에 그 시위 안 나왔던 너무 어려서 안 나왔을 만한 친구들도 그냥 처음 겪으면서도 뭐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하면서 오히려 그걸 축제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새로움인 것 같고 그것도 참 힘이다. 우리는 벌써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저것들이 얼마나 지금 눈구렁이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라고 막 싫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벌써 또 막 화를 낸다면은 얘네들은 그냥 딱 보이는 것만 딱 느끼고 일단 절망을 안 해버리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대통령님은 굉장히 순수하시다.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실 수가 있었을까? 앞뒤 재지 않고 나 할 수 있네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정말. 근데 저는 또 마지막에 하나 좀 궁금했던 내용이 근데 좀 아프거나 그러면 좀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그렇게 돈 줘서 보낼 거면 진작 보내면 됐던 거 아닌가. 왜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아니 그러면은 뱃삭도 1인용밖에 안 들 거고 그리고 데리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돈도 안 들어갔어. 진작에 집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와라라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편지 하나를 못 보냈을까. 아니 일해주는 집에서라도 가족한테 연락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인류에도 없는 집이었나.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찾아온 애를 보니까 또 갑자기 생겼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된 건가? 일도 안 하고 아파가지고 우리가 저 병 그거까지 해야 되는데 좀 힘든 애라고 하고 있다가 애를 보고서는 저렇게까지 엄마 찾아왔는데 보내주고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집에서 보냈던 것들은 제노바에 도착을 해도 얘가 모르겠죠. 그 편지가 도착을 해도. 아니 근데 그게 떠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연락이 안 와서 그렇죠. 한 걸로 그 몇 달 하는 거는 그 이제 중간에 나쁜 놈이 돈과 함께 가로채서 그랬던 거고. 이제 엄마가 아프시고 난 뒤의 일들은 얘한테 가닿을 수 없었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근데 갔으면 아버지가 뭐라도 했어야지. 아버지도 애를 못 찾는 거지. 편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는 지금 알다시피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아버지는 또 지금 찾아가봤자 서로 엇갈린다 생각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버지가 진짜 태평하시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반은 한다 뭐 이런 주의신 거지. 지금처럼 제가 봤을 때 휴대폰이 없어서 뭐 나섰다가는 서로 엇갈리기만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있겠다. 애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리고 뭐 우리랑은 다르게 이렇게 또 교육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네 스스로 커야 된다 뭐 이런 수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정글의 사자처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맞아요. 있겠지. 아버지의 내연 관계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뭐 이 애가 사실 아빠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누구? 그러면 얘가 아니 저는 왜 형을 안 보내고 동생을 보내나 하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형은 자기 아들이고 그래서 얘는 엄마를 찾고 싶었던 게 아니야 사실은. 엄마 우리 아빠 누구야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딴 집인 거죠. 그렇지. 그 집으로 왜냐면 그 집은 이미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엄마는 이제 다른 집으로 가는
아, 재혼 과정이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겠다. 해서 아.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아.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거네. 아, 엄마 양육비 그때부터도 주문했네, 양육비. 혼자 간 게 아닐 수도 가라. 있겠네. 그냥 이제 엄마한테 가라고 보낸 거지, 아빠. 그 아까 돈 뺏은 그 남자가 이 차 남자 아니야? 아하. 그래갖고 우리 헤어져요. 헤어지고 이제 딴 남자 만나서 갔는데. 헤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 너무 속상해서 지금 이렇게 막 나가고 있구나. 아, 맞네. 그 아까 주인집 아저씨랑 뭐 있네. 아. 그래서 안 보냈겠지. 아하. 하인. 한여. 아, 한여. 주인집. 그러니까 안 보낼 리가 있냐고, 그래. 그러네. 주인집 아저씨가 붙잡고 있었네. 그렇지. 그러다 이제 아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라. 우리 아빠 누구냐 했더니 저 사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누군데? 그랬더니. 아르헨티나에 있다. 저기. 네가 봤을 텐데. 아니, 나 아까 오다가 안 봤나? 할아버지. 배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우와, 대박! 왜 그렇게 잘해주나 했지, 그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잘해줄 리가 없지. 그래. 네. 이제 땅 맞네. 아, 맞아요. 땅땅? 뭐. 이제 무슨 맞네. 국회에서 뭐 그거 하는 거야. 땅 맞아요. 아하. 이제 찾았네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만나러 갔겠네.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를 떠난 이유는 아빠를 찾기 위해. 나의 아빠를 알고 싶었다.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 나는 왜 형이랑 다르게 이렇게 해 그랬더니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계속 아빠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사실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고 아빠 찾아 산말리였네. 아니지. 아니야. 엄마 찾아 산말리는 맞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는 거지, 아빠가. 그래.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라.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하면서. 이건 좀 심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자기를 두고 할아버지 노인이랑 나 정말 말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본 거지. 내 새끼가 맞구나. 그래서 아빠는 사실 그 할아버지가 그 배에 탄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배를 같이 태워 보냈던 거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랑 너무 얘가 성향이 다른 걸 보니까 친아빠가 아니네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애를 이렇게 혼자 보낸다는 것도 참 그럴 수가 없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중간에 그 돈채 간 놈은 심리적 아빠고. 중간에 잠깐 엄마가 또 이 어머니가 되게 신여성이시네.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들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남편들도 여럿이고 또 우리 외절애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그럼 나 여행 가면 대통령 선거 못 나오잖아. 뭔 소리? 아니, 나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차차기로 하시면 되죠. 이거 진짜, 되죠. 나 진짜 대통령 선거 나갈까 싶어가지고 이날로 잡았네, 날짜를. 나 진짜. 견제에 들어갔네요, 벌써. 나 정말. 그래. 그러면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이 아이는 절망할 수가 없었네. 그래도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뭐 결국에는 엄마 아빠 만나서 다 행복하게 됐네요. 모두가 다. 아버지도 또 딴 여자랑 큰 아들이랑 잘 살았고 해피엔딩이 맞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엔 또 그렇네요. 괜한 배려를 하거나 괜한 그런 걸 베푸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세상에 그런 사람 이유 없는 베품은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독수리가 되자니까네. 그래 놓으니까네. 그런 거 하지. 그리고 그 저녁에 이렇게 노동자들한테 돈 한 푼 얻은 것도 얘가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새끼 아이가 새끼 하면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김씨 아가 하면서 다들 닮았네 하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다들 아이고 김씨 남자대 하면서 조금씩 돈을 주고 똑같이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였지.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될 뻔했네 우리가. 아유 참. 그러네요. 네. 사실 처음부터 아버지를 만났던 거였고. 배 타자마자 만났네요 내 가족을.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진짜. 공짜는 없다라는 거. 여자 혼자 그렇게 먼 길을 떠나기 어렵지만 사랑의 힘을 위대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여성들은 또 새로운 남자를 찾는데 우리 장기전에서도 봤듯이. 그렇죠. 네. 바로바로. 왜냐면 3년 너무 기니까. 그럼요. 다행입니다, 진짜. 3년 안에 해결되어서. 어떻게 장담하시죠? 아직 12월 9일. 해결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 컨셉이나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 발맞춰 가는데, 이제 내년에는 정말 좀 알찬 방송, 유익하고 정말 알찬 방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반정부 방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또 초심에 또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극소수의 청취자들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린가요? 아니면은 저희도 설문조사 풀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 여론이 어느 쪽인지 또 알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또 왜 이렇게 청취자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청취자분들의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근데 저희 청취자들이 다 되게 조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침묵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라 쉽지 사실 않습니다. 그렇네요, 맞네요. 그 아이에게 들려줄 동화를 찾으시다가 여기 눌러 앉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유익하에 가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저 이제 그 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유니크한 또 취향을 가진 분들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함부로 이렇게 컨셉을 바꾸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희 방송 청취자들만큼 유니크한 사람 없지 않나. 네.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맞네. 그러네. 지금 12월 9일 현재, 지금은 이번 주에 탄핵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뭐 체포 구속이 될지, 뭐 하야 할지 알 수 없는 입장인데, 하얗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하얗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좀 미루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하얀 겨울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참 재밌겠다. 저는 사실 이번 주말이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고 있겠죠. 어떻게 됐을지. 미래에서 온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안 들리네. 네, 우리가 출국할 때는 그래도 뭐 그 뉴스는 보고 좀 출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빠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찾으러 갑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잘 계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그러면 또 비행기에서 또 아빠 만나는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 막 잘해준 사람 있다면 있으면 친아빠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아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빠 이렇게 또 괜히 또 그런 분들 있어요. 또 비행기에서 누가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 뭐 번호 주고받고 이러는 분들 계신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 주시지 마시고 그거 혈액 검사하고 이런 거 준비하셔서 친자 확인. 네. 번호 말고 피 좀 달라고. 머리카락 주고받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괜찮지. 머리카락 좀 달라.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시면은. 가족들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적이 없는 가족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을 수 있거든요. 네. 잃어버렸지만 그렇죠. 몰랐던 그 가족 찾을 수 왜냐면 부모님이 우리를 만나기 전에 또 어떤 그렇습니다. 혈기 왕성한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부모님의 그런 능력치를 과소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지금 자기 형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네네. 여러분들 어디서 가족 관계를 물으면 현재는 이렇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네.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방송이 제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1월 3일에 올라가요. 1월 3일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되죠. 왜냐면 3일이 되면 이제 작심삼일해서 이제 1월 1일날 세웠던 계획은 이미 끝나. 그날 끝나는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이구나.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은 끝났으니까 새로운 또 계획을 세우면서 올 한 해를 준비하시면 좋겠다. 뭐가 좋죠? 그게 모양이 뭐가 좋으신 거죠? 남이 세운 계획이. 남이 계획 세우는 걸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분은 계획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 가지고. 저는 계획을 잘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세우는 걸 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시고 전 잘 보고 다시 있도록 세우시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탄핵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